AI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챗 GPT일 거예요. 일반인 분들은 되게 챗 GPT를 많이 떠올리시니까요. 그런데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챗 GPT와 제미나이의 앱 다운로드 수가 크로스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뭐가 좋은데?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면 제미나이 내에서 이 모든 걸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연동은 어떻게 하는데? 라는 질문 당연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제미나이로 만든 결과물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제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책 홍보 기획서 있죠. 초안을 제미나이가 모두 작성한 겁니다. 초안만 작성한다고 GPT로 되잖아.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인포그래픽은 GPT에서 못 만들어요. 코드를 몇 줄을 썼냐면 거의 400줄 가까이 썼거든요. GPT에서 보통 250줄 정도가 한계예요.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맛배기에 불과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뭘 할 수 있냐면 보이세요? 이러한 앱 스크립트를 이용한 자동으로 구글 폼 만들기가 됩니다. 심지어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의 딥 리서치를 결합한다면 훨씬 더 전문적인 설문조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PPT를 자동으로 만들어드려요. 저는 사실 PPT를 요즘 안 써요. 이런 식으로 자동화된 프롬프트 기반 웹 PPT가 되는데 굳이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PPT에서 그냥 만들면 되지. 젠슨 팟캐스트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무료로 API를 하나 연결해 주는데 이걸 딱 누르잖아요. 오,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마 한 번도 보신 적 없을걸요? 이런 것들을 제 강의에서 이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훨씬 더 생태계와 밀착돼 있고 GPT에 비해 명백한 업무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미나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세요. GPT랑 제미나이의 차이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서 비교를 해드립니다. 이 오늘 만들 동일한 프롬프트를 한번 GPT에 수행시키고 제미나이에도 수행시켜봤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GPT의 결과부터 봅시다. GPT가 만들어 온 웹 프레젠테이션인데 솔직히 이걸 웹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이거 가지고 발표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미나이에서 동일한 프롬프트를 넣어서 시키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 오거든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넣는 게 좀 어렵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네, 맞습니다. PPT에 비해서 난이도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도 다 AI로 만들 수가 있고 제미나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API랑 연동돼가지고 이러한 결과물을 뽑아주는 것도 가능해요. 생각보다 흥미롭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AI 뉴스 크롤링 보이시나요? 지금 기사 50개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 스크립트를 실행시키거든요. 보시면 제목, 링크, 게시, 내용 요약 이렇게 기사를 크롤링 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파이썬으로 되지 않냐? 라는 질문을 하시면 네, 됩니다. 다만 이 녀석이 좋은 이유는 일반인 분들에게 파이썬으로 하세요 라고 말하면 솔직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50개를 긁어오는 것만으로 멈추는 건 좀 아쉬워요. 한번 제대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장을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 분석하고 싶은데 분석해봐 해서 분석해 오고, 근데 이렇게 분석만 해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봐 라고 시켰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볼만하죠? 물론 이게 과거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긴 한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최신 일자로 다 긁어오는 게 확인이 되시잖아요. 이거를 하는 법은 강의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구글 제미나이가 뭐가 좋은지 질문이 많아요.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구글 닥스 그냥 사이트입니다. 새 문서 시작해서 빈 문서를 누르시면 여기 제미나이를 통해서 문서를 생성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눌러가지고 준비한 문장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복잡한 문장이 아니라 책 홍보할 거니까 홍보 기획서 작성해줘 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닥스의 문서 생성이라는 기능인데 문서의 초안을 작성해주는 기능이거든요. 생성을 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굉장히 저희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홍보 기획서가 기본으로 나왔고 개요, 도서 정보, 홍보 목표, 전략
일정, 예산, 기대 효과, 문의. 네, 필요한 내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개요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한번 입력해 봅시다. 개요 부분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 이거 좀 자세하게 써줘. 이렇게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요? 바로 삽입을 누르시면 오, 생각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챗 GPT 화면인데 챗 GPT에서 이 골뱅이를 누르게 되면 보이시나요? 이전에 있던 이 GPT-3를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미나이에서 이 같은 골뱅이를 누르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보이시나요? 캘린더, 킵, 메일, 닥스,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원하는 자료들을 끌고 올 수 있어요. 여기서 아까 작성했던 문서를 하나 끌고 와 볼게요. 책 박스에 있는 안에 있는 책 홍보 기획서 좀 더 디벨롭 할 거야. 적절한 방향성 제시해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닥스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것 자체는 오른쪽에 이 제미나이를 켜서 할 수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 1.5를 사용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체 할 수 있는 양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글 제미나이에서 실제 앱에서 가져와서 2.5%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좀 더 구체화하라 그러고 어떻게 수정하라 그러고 전략 실행 계획을 전환하라. 방향성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비어있는 내용들을 채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캔버스를 주면서 가상의 책을 하나 적어볼게요. 제미나이 잘 쓰는 법. 이 책을 홍보할 거야. 가상으로 적어봐. 이렇게 시키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요, 이게 물론. 다만 GPT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리는데 문제는 이거는 이렇게 작성하는 거 GPT에서도 가능하지만 제미나이는 아웃풋 토큰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보통 GPT로 작성을 하게 되면 상불 기준 2000자가 한계인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4000자에서 6000자까지 작성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별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쭉 내리다 보면 알아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채워줍니다. 물론 여기서 내용을 더 주면 훨씬 더 제대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구나, 개가 나왔구나 를 보는데 오른쪽 위에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웹페이지 인포그래픽 퀴즈거든요. 인포그래픽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복잡한 코딩이 나올 겁니다. 뭐가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은 구글 닥스에서 기본적인 문서를 생성한 다음 이 제미나이로 끌고 와가지고 기본적으로 내용을 채우게 한 겁니다. 지금 제가 안 누르긴 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이 그대로 새로운 닥스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사실 버전별로 수정을 하는 게 맞아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걸 넣어라 라고 하기에는 또 문제성이 있겠죠. 조금 더 기다려보면 이런 식으로 코딩이 쭉 나옵니다. 사실 뭘 하는지 모르겠죠. 좀 복잡하죠. 굳이 이게 어떤 코딩인지를 아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만을 제시해주고 이제 필요한 결과치만을 얻어내는 과정 자체를 전체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전문적인 앱을 만들고 완전히 좋은 사이트를 만드는 거에는 일반인 분들이 바로 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딱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글 공식으로 추천한 기능들이 이런 거고요. 바로 이렇게 로드맵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줍니다. 제미나이를 결제하면 따라오는 AI 중에 노트북 LM이라는 AI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뭐가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유튜브 링크나 웹사이트 링크를 걸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탐색이 되게 좋거든요. 제가 여기는 AI 학습 방법 아니면 AI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AI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한 문서를 찾아,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 보면 소스를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요.
지금 이 소스를 쫙 가지고 올 겁니다. 네, 보이시죠? 아래쪽에 이제 AI가 뭔지에서 관련 논문이나 자료를 싹 다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제가 이걸 한 10개 정도 가지고 온데 3번에 나눠서 넣은 거예요. 데이터가 계속 추가가 되니까 정리가 돼 있겠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FQA 브리핑 문서 타임라인부터 시작해서 마인드맵까지 만들 수 있는데 노트북 LM의 가장 좋은 점은 마인드맵입니다. 이 마인드맵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인드맵이 뭐냐면 이 인공지능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관련 용어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다 정리해 준 거예요. 자료를 모아다가. 이거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걸 보면 되겠죠. 사실 여기서 모를 만한 게 맨 처음 데이터 마이닝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데이터 마이닝을 한번 눌러볼게요. 데이터 마이닝을 누르면 알아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한번 이 출처로 써봐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조금 걸리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트북 LM의 가장 좋은 점은 이 왼쪽 기반으로 이 왼쪽에 넣어둔 쿼리 우리가 모아둔 소스 기반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문서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만 이 문서가 틀려있을 확률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뢰성이 높은 출처로 그러면 만들어야 된다 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AI 오디오 오버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녀가 대화하는 걸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기능은 AI 스튜디오에서 또 단일 화자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이 공유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인들을 초대해서 4명, 5명에서 같이 공부하시거나 논문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채널의 댓글 같은 경우도 교수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명드린 노트북 LM은 구글 제미나이를 결제하신다면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최고의 AI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 제미나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지금 모든 내용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고 제대로 된 기능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앞으로 보여드릴 기능들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기본적으로 메일에서 자료를 끌고 와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킵 태스크를 이용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세워준다거나 드라이브에 있는 원하는 문서를 끌고 와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관련돼서 또 그걸로 문서를 작성시키고 뿐만 아니라 다른 뭐 시트부터 시작해서 덕스 뭐 좀 더 세부적인 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태계 연동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심지어 문서에 지도도 넣을 수 있고 관련해서 유튜브 랭킹 같은 것도 조사하고 크롤링도 해볼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맛배기에 불과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겁니다.